자, 이번 개념은 원의 방정식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따로따로 구하는데 주어진 거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만약에 접점이 주어진 경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위에 접점을 알려준 거예요. 그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접선은 한 개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바로 구하는 방법, 혹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움직이는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쭉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서 처음 접하고요, 얘가 쭉 내려오다 보게 되면 내려오다 이렇게 한 번 더 접하게 되죠. 얘랑 기울기는 당연히 똑같고요, 평행 이동한 거니까요.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접선식을 우리가 두 개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식을 찾는 게 있는데 얘는 공식은 없으니까 문제 상황의 접근법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먼저 공부를 해보고요. 선생님이 처음 공부하니까 증명도 해드릴 텐데 증명 과정은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잘 보세요. 자, 원은 지금 일반적인 표준영어 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에서 접점이 x1, y1이면 어떻게 공식을 기억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죠? 요건 사실 뭐냐면 x-a가 두 번 곱해졌다는 뜻이고요, 얘는 y-b가 두 번 곱해졌다는 걸 간단하게 나타낸 거잖아요. 얘를 대입을 하는데요, 한 번씩만 대입해요. 여러분들 여기 둘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만 대입하고 여기에다가만 대입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쓰게 되면 x1-a 곱하기 x-a 더하기 y1-b 곱하기 y-b는 r제곱이 이 직선의 식이 됩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직선이 돼요? 라고 하겠지만 사실 여기는 x1하고 y1은 어떤 숫자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는 a하고 b도 이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의 형태만 보게 되면 여기 숫자, 여기 숫자, x1차항 여기, y1차항 여기, 얘도 반지름이니까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식은요, x1차, y1차항만 존재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고, x1차 또는 y1차로 이루어진 도형의 방정식은 우리가 직선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증명 과정은 이해만 하시고 전혀 여러분들이 적거나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어떤 상황을 생각할 거냐면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점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아까 거는 중심이 a, b였는데 0,0이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중점이 a, b면은 0,0인 거 평행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간단하게. 네, 화면이 조금 작네요.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원을 이렇게 그리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현재 중점이 0,0이고 반지름이 r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얘가 x1, y1이고요 우리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을 지금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실을 이용을 할 거냐면요, 지금 어쨌든 이 직선은요, 이 빨간색 직선은 이 x1, y1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식에 의해서 y는 기울기에 x-x가 지나는 점 더하기 y가 지나는 점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기울기 m을 구할 거냐면요, 지금 이 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가 반드시 수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기울기와 우리가 구한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m을 구할 거예요. 어쨌든 이 직선식은 설계가 이렇게 뼈대가 다 세워졌잖아요, 그쵸? 그럼 이 m만 찾으면 완성이 되는 거니까요. 저 m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요, 0,0과 x1, y1을 지나는 거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빼기 0은 생략했어요, 선생님이. 다시 쓸게요. 네, 이게 기울기가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m은요, 얘랑 곱해서 -1이 되는 애가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m 곱하기 x1분의 y1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찾는 m은 마이너스의 y1분의 x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y
는 마이너스 y1분의 x1, 이걸 m 대신에 쓴 거죠 선생님이. x-x1 더하기 y1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에다가 y1을 곱해서 분수식을 없애볼게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얘는 y1 곱하기 y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x1이 남고요. x-x1 여기에 y1이 하나가 더 곱해지니까 y1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분배 한번 해보게 되면 좌변은 여전히 y1 곱하기 y가 남게 되고요. 마이너스 x1 곱하기 x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되고요. 얘만 1로 넘기게 되면 x1 곱하기 x가 되겠죠.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되는데, 지금 x1, y1이 이 원위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아래 제곱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아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식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 식 m을 우리가 찾아서 대입해서 쭉 정리했던 얘가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 원래 원의 방정식에 여기 x가 두 개 곱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만 얘를 집어넣어서 쓴 게 얘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y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만 얘를 집어넣어서 쓴 게 얘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접선의 방정식, 접점이 주어질 때, 원의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은 x, y 값을 대입을 하는데 다 대입하지 말고 제곱 부분에서 하나씩만 대입해서 원의 방정식을 쓰면, 다시 쓰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우리 본교재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우리 공식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접선의 방정식을 매번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혹은 뭐 중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같다라고 해서 찾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자, 얘도 이제 원의 일반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녀석의 접선 중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y는, 자, 기울기가 m이잖아요. 그러니까 x 앞에 곱해진 게 m이어야 되겠죠. m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a 요렇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b가 됩니다. 요거 이렇게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여기 좀 헷갈리면은요, 여기도 그냥 y-b로 집어넣어 버리세요. 네, 요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기울기가 m인 상태로 접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당연히 중심이 0,0이면 여기가 둘 다 0일 테니까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지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아까 우리가 증명했던 거고요. 조금 내려서, 자, 원이 우리가 요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원이 요렇게 있고요. 자, 우리가 얘가 이제 기울기가 m인 상태로 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접하는 순간이 있겠죠. 다시 두 점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쭉 접하는 순간이 있어서,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m인 상태로 저 원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둘 다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y는 mx 플러스 k라고 잡고 k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원도 우리가 증명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중점이 0,0이면서 반지름이 r인 조금 편한 원을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에 이르는 거리가, 중점 거리가 d가 r이랑 같다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그걸 만족하는 k를 찾을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 0,0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저렇게 함수식 형태로 주어진 걸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자, 거리 d는, 자, 루트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분에 절대값 씌우고 각각의 00이 들어가게 되면 k만 남게 되겠죠. 이게 d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반지름 r이랑 같다라는 조건을 사용할 거란 얘기죠. r이랑 같게 되면 그때 접하게 되니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양변에 이 분모를 곱하게 되면 여긴 절대값 k만 남게 되고요. 이 k는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절대값을 해결하는 원리에 의해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서 1로 오는데 사용된 절대값의 원리는 절대값 x가 k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k다 라는 걸 이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k가 어떻게 생기는지 봤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 직선식을 다시 써보게 됐더니 y는 m의 x 플러스 마이너스 k 대신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죠. 반지름의 루트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이 중심이 a, b로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0,0이었던 게 a, b로 옮겨지게 되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붙어있는 애도 똑같은 만큼, 왜냐면 붙어서 같이 움직이니까 이 접선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구했죠? y 대신에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y 빼기 b를 집어넣고 m은 그대로 쓰고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a를 집어넣어서 식을 쓰게 되면 우리가 아까 공식으로 썼던 일반적인 원에서의 기울기가 m인 상태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증명 과정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가 잘 되면 너무너무 좋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싶더라도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의 방정식을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면 이 증명 과정을 이해가 안 가시면 조금 반복해서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미안하지만 공식은 암기를 하고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질 때 딱딱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총 3가지 경우를 공부한다 그랬죠.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공식 공부했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공식 공부했어요. 이제는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얘는 이제 일반적인 접근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원 밖에 지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설계를 합니다. 뼈대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원 바깥에 x1, y1에서 원의 접선을 그린다면 그 접선식은 y는 기울기에 x-x가 지나는 점 더하기 y가 지나는 점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얘는 어차피 문제에서 숫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도 숫자로 주어지게 되고 이 직선 방정식은 이 m만 미지수로 우리가 모르는 형태로 설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이 1에서 설정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원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설정한 이 두 개의 접선에서 이 녀석을 뼈대를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접하려면 당연히 이 직선과 이 두 접선과 원의 중심에서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설정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무엇과 같다? 반지름과 같다라고 설계하고 m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이 개념은요, 우리가 대표용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공식 자체가 표준형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먼저 표준형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꾼 위에 접점이 x1, y1 무슨 말이냐? 원의 방정식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원 2에 x1, y1이 있어서 여기서 이 접선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얘를 집어넣는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x1-a 그 다음에 하나는 그대로 x-a 더하기 마찬가지 y도 하나만 집어넣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서 이제 공식이 풀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바로 문제를 들어가 봅니다. 자, 원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의 10 위의 점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죠. 4,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미안합니다. 잠깐 전화가 왔네요.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너무 쉽죠. 자, 원의 방정식도 완벽하게 주어졌고 접점도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개 중에 하나씩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 대신에 4를 대입하게 되면 4-3을 쓰고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더하기 마찬가지로 y 대신에 2를 하나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2 더하기 1이 오고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쓰는 거죠. 이게 10이다. 그럼 얘는 1이니까 여기가 괄호와 괄호가 그냥 풀리게 되고요. 얘는 3이니까 분배하게 되면 더하기 3y 더하기 3이 되고 10은 넘어와서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x 더하기 3y에 찡콩찡콩 없어지고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는 플러스 3, b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을 구하게 되면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7하고 풀리게 되겠죠. 이 공식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식을 모를 때는 어떻게 푸냐면, 잘 보세요. 자, 원은 이렇게 있죠. 이것까지 알려주는 이유는 서술평가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위에 있고 반지름이 지금 현재 루트 10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위에 4,2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나니까 얘를 y는 기울기를 모르죠. 지나는 점만 알고 기울기,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y는 기울기에 x-x가 지나는 점 더하기 y가 지나는 점 하고 정리하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0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 중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t가 원의 반지름 루트 10과 같다라고 m을 구해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됩니다. 복잡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아는 게 굉장히 이 풀이 과정에 여러분들한테 피로도를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이걸 또 외워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 전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석대로도 풀 수는 있어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옆에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문제가 되겠네요. 단지 얘는 우리가 이렇게 그 구한 접선의 방정식을 함수식으로 바꾼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것만 다르겠습니다. 자, 원의 표준형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거기 위에 점 3,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위에 3,1을 지나는 이 접선식을 찾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냐면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다 각각 3하고 1을 한 번씩만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3이 들어가게 되면 3 빼기 1 한 번만 집어넣고 나머지 한 번은 그대로 쓰고, 더하기 여기 y 1이 들어가게 되면 1 빼기 2 한 번씩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그냥 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4니까 분배하게 되면 2죠. 미안합니다. 2x-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앞에 괄호가 마이너스만 있으면 부호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우리는 얘는 이제 함수식 형태로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잽싸게 지우고 마이너스 y 넘기고 5도 반대쪽으로 넘기게 되면 y는 2x-5라고 정리가 되면서 여기 있는 m은 2, 여기 있는 n은 마이너스 5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진 미안합니다.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선생님이 교재를 조금 빨리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많이 있네요. 좀 고쳐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식을 쓰기 위해서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공식을 외울 때 사용했던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그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점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은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는 기울기 쓰고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쓰고 루트 기울기의 제곱 더하기 1이다. 이게 외우기가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도 좀 외워두시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은요, 다 공식으로 풀게요. 선생님이 가르쳐주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공식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여러분들한테 공식이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얘의 수직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자,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가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의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얘가 지금 정점이 0,0이고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바로 쓰게 되면 y 마이너스 중점의 y좌표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의 루트 기울기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 정리해주게 되면 y는 얘는 어차피 x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루트 10 하고 정리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m의 값은 마이너스 3이고 n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 되는데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m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은 이걸 제곱하면 9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 4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9로 풀리게 됩니다. 자, 공식을 아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자, 오른쪽 문제 똑같이 공식을 아직 잘 못 외웠으면 한번 손으로 써놓고 그걸 보면서 적용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직선 이 녀석의 수직이고, 다시 말해서 얘랑 우리가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기억식을 먼저 찾아보게 되면 2 루트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되고, 그럼 y는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x 플러스 2 루트 2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그냥 2 루트 2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다 2 루트 2 곱하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만 남으니까요. 자, 따라서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입니다.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찾는 건 기울기가 2 루트 2고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3인 원에 접하는 두 접선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자, y는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는 기울기 쓰고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의 루트 기울기의 제곱, 요거 제곱하면 8 나오죠, 여러분들. 더하기 1 이렇게 정리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게 되면 y는 2 루트 2 x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3이 되면서 9하고 풀리게 되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접선식 두 개를 찾았는데 이게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PQ는 다시 말해서 뭐가 되는 거죠? y절편이 되겠죠. 두 y절편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여러분들. 그럼 굳이 이제 우리가 그리지 않고도 바로 답은 나오겠지만 그래서 설명을 해준다면 얘는 기울기가 양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죠. y절편이 9인 거니까 여기가 9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여기가 플러스인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똑같이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건 똑같고 평행하겠죠.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y절편만 마이너스 9니까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요거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18이 되겠죠. 답이. 그쵸?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답이 18이네 라고 나온 친구는 함수가 조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기특하다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유형은 원 밖의 한 점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선식을 찾는 경우가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이 유형만 공식이 따로 없죠. 자, 그래서 원 밖의 한 점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원 밖의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뼈대를 세웁니다. 뼈대를 세워요. 예를 들어서 원 바깥의 한 점이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y는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고 잡고 괄호 열고 x-x가 지나는 점 더하기 y가 지나는 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우리가 방법이었죠. 기울기가 지나는 한 점을 할 때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우리가 두 번째 1번에서 설정한 직선 사이의 거리와 원의 반지름이 같음을 이용해서 m을 구한다 라는 겁니다. 저 단계 그대로 풀어볼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점 1,2에서 저러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의 모든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이 있어서요.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지금 현재 반지름의 제곱이 1이니까 반지름도 1이겠죠. 이러한 원인데 요 바깥에 이렇게 1,2가 있어서 접선은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잖아요. 이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접선식을 뼈대를 세웁니다. 이 둘 다 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의 x-x가 지나는 점 더하기 y가 지나는 점 이렇게 설계가 되고요. 얘를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원의 중심과 그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인 1과 같다라고 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쓰기 위해서 mx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y 이거 마저 분배한 거 마이너스 m 더하기 2는 0 형태로 해놓고요. 이 녀석과 중심 마이너스 2,1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 1이다 라는 식을 세워볼게요. 자, 여기까지 상황 분석 기억, 얘는 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 x 계수의 제곱 m제곱 y 계수의 제곱 1이 되고요. 절대값이 씌워지고 이 각각 x, y에다가 거리를 재는 점의 좌표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더하기 2가 되고 이게 1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얘는 풀게 되면은요. 절대값 안을 정리한 건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이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 정리한 거고요. 자, 양변에 똑같이 m제곱 플러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좌변에는 절대값, 우변에는 루트가 있는데 얘네들을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은 좌변 거변을 똑같이 제곱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곱해 버리게 되면 자, 9m의 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이 되고요. 우변은 루트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8m의 제곱 마이너스 6m은 0이 돼버리네요. 그쵸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이건 지금 m에 관한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 나왔고, 그쵸? 그 m이 뭔데 지금 현재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두 근의 합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뭐였죠? 2차 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 계수였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까먹었을까봐 다시 쓰고 있어요. 8분의 플러스 6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문제의 답은 4분의 3으로 풀리게 됩니다. 자,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 단원 강의의 마지막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힘내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 선생님이랑 상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이 이렇게 표준형으로 예쁘게 주어져 있어요. 상황 분석에 들어갑니다. 자, 중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4고요. 자, 반지름은 지금 현재 주의하셔야 되죠. 루트 5입니다. 저긴 반지름의 제곱이 오니까요. 이 원 바깥에 2,5라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접선을 두 개를 그릴 수 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접선식 두 개를 뼈대를 세웁니다. 2,5로 지난다라는 사실로부터 y는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고 잡고 x-x가 지나는 점 더하기 y가 지나는 점. 우리는 어쨌든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 사이 이르는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같다라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꿔줍니다. mx, y는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y 마저 분배하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5는 0이 되고요. 우리는 이 직선식과 이 중점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 루트 5다라고 방정식을 세워서 m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를 구해 볼게요. 자, 이 녀석과 얘 사이의 거리니까요. 자, x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계수의 제곱의 루트분의 절대값, 여기 있는 x, y에다가 이 점을 집어넣는 게 되겠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m 더하기 5가 이렇게 오겠습니다. 이게 원의 반지름이 똑같아야 되는데 루트 5가 되겠죠. 정리합니다. 자, 절대값 안에 정리한 게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이 분모를 곱해주게 되면 루트 안에 하나로 곱해지게 되면서 5m 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절대값 여기까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은 좌변에는 절대값, 우변에는 루트가 있는데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좌변 거변을 통째로 제곱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제곱하게 되면 9m의 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이 되고요. 우변은 루트만 없어지면서 5m 제곱 더하기 5가 됩니다.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세워지네요.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이거 넘기게 되면 얘랑 계산되면서 4m의 제곱 1차항은 없고요. 마이너스 6m 그대로 넘어오고 마이너스 4는 0. 이걸 만족시키는 m의 값이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나오고 그 m이 지금 그 직선식이 뭐냐면 기울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얘기하는 거죠.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2차 계수분의 뭐였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상수항이었죠. 지금 2차 계수는 4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4가 돼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